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야기 읽기. 교과서는 144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까마귀와 감나무를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와 감나무.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감나무가 있는 허름한 집 한 채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감나무가 있는 집만 받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까마귀가 떼지어 날아와 감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동생은 까마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이라고는 이 감나무 하나뿐이야. 너희가 감을 모두 먹었으니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까마귀 한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착하고 욕심이 없군요. 감을 따먹은 대신 금을 드릴게요. 저희가 모래 금이 있는 커다란 산으로 데리고 갈 테니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말을 끝내자 까마귀 떼는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동생은 까마귀들 말대로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말 이틀이 지난 뒤에 우두머리 까마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주머니를 다 만들었나요? 여기 다 만들어 두었단다.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땅으로 내려와 말했습니다. 주머니를 꼭 쥐고 제 등에 타세요. 동생이 등 위로 올라타자 까마귀는 날개를 펴고 훨훨 날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는 하늘 위로 날았습니다. 까마귀는 바다를 지나고 또 다른 바다를 지나 이 산꼭대기와 저 산꼭대기를 지났습니다. 드디어 온통 금으로 가득한 산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에요. 금은 얼마든지 가져도 좋습니다. 동생은 눈이 부신 금덩이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금을 주머니에 주워 담았습니다. 다 담았어요? 그럼 제 등에 오르세요. 제가 당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동생은 한 손에 금이 든 작은 주머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우두머리 까마귀 등을 꼭 잡았습니다. 까마귀는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첩첩이 쌓인 이 구름 저 구름을 지나 한참 만에 감나무 바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형을 초대하였습니다. 형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동생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생긴 형은 동생에게 감나무를 빌려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감나무를 빌려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또 까마귀들이 날아와 감을 먹었습니다. 형도 동생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은 아주 큰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까마귀 우두머리는 형도 그 산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형은 무척 기뻤습니다. 자기가 동생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큰 자루에 금을 꾹꾹 채워 넣고 그것도 모자라 옷 속에도 입 속에도 그리고 귓구멍 속에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까마귀가 말하였습니다. 다 담았어요? 그럼 제 등에 오르세요. 제가 당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까마귀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금 자루가 너무 무거워 형은 까마귀 등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까마귀는 형을 금산 위에 놓아두고 혼자 날아갔습니다.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까마귀와 감나무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문제 1번. 까마귀 떼가 동생을 도와준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도와줬을까요? 그렇죠. 까마귀 떼가 동생의 감을 모두 먹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번. 우두머리 까마귀는 동생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맞습니다. 금으로 가득한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3번. 동생을 따라한 형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욕심을 부려 금을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금산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정리해 놓으세요. 다음 문제 3번입니다. 까마귀와 감나무에서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물,
장소, 일어난 일 순서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인물은 동생입니다. 장소는 옛날 어느 마을이고요. 일어난 일은 감나무가 있는 집 한 채만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동생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까마귀가 감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음, 금으로 가득한 산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생이 금을 가져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입니다. 자, 장소는 옛날 어느 마을. 자, 여기에서는 감나무가 있는 집 한 채만 동생에게 주고요.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차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생의 집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죠. 동생에게 감나무를 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으로 가득한 산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습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금도 못 가져오고요. 그리고 집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이 글에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욕심 많은 형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가운데 감나무가 있는 허름한 집 한 채만 동생에게 주고요. 나머지는 모두 자신이 차지했습니다. 다음 2번. 동생의 감나무에 있는 감을 모두 먹어버린 까마귀는 감을 따먹은 대신 동생을 금이 있는 커다란 산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3번. 우두머리 까마귀는 동생을 금으로 가득한 산에 데려다 주고 동생은 주머니에 금을 담아 부자가 됐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형은 부자가 된 동생을 보고 동생을 따라했다. 하지만 무거운 금 때문에 까마귀 등에서 떨어져서 금산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읽고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야기에 나타난 인물, 장소, 그리고 일어난 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을 찾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6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요. 깨달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양거로 1번. 이 글에서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2번. 이 글을 읽고 깨달은 점을 말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걸 깨달았나요? 선생님은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다음 3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옛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콩쥐팥쥐도 비슷한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혹부리 영감도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요? 자, 이거 외에도 다른 게 있으면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네, 이 글 까마귀와 감나무는요. 사실 베트남의 옛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